라파엘 나달은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 14회, 통산 112승 4패로 승률 96.55%를 자랑한다. 상대적으로 로저 페더러는 프랑스 오픈 우승 1회, 통산 73승 17패로 승률 81.11%로 가장 저조하다. 프랑스 오픈 우승 1회마저 나달과 상대 전적이 아니다. 결승에서 나달을 만났다면 프랑스 오픈에선 우승이 없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달의 경우를 보면 호주 오픈 우승 2회에 통산 77승 16패로 승률이 82.80%, 윈블던은 우승 2회 통산 58승 12패로 승률 82.86%, US 오픈은 우승 4회 통산 67승 12패로 승률 84.81%이지만 유독 프랑스 오픈에선 승률 96.55%에 달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코트를 아는 자가 경기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시속 100km짜리 서브가 바닥에 30도 각도로 닿았을 때 공이 튀는 속도와 각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하드코트는 67km로 속도가 줄어들고 41도로 튀어오르고 잔디코트는 73km에 36도 각도로, 그리고 클레이 코트는 57km 크게 줄어들고 반면 44도로 크게 튀어오른다. 클레이 코트는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공의 바운드가 느리고 높기 때문에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유리한데, 이것이 나달의 헤비 탑스핀 포핸드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다. 언급했듯이 나달은 2000년대 중반부터 롤랑 가로스의 우승을 거의 독점한 터라. 그 유명한 로저 페더러가 매번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놓친 게 유명한데 2006에서 2008년과 2011년에 결승 상대로 나달을 만나 모두 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2009년에 나달이 결승에 올라오지 못한 덕분에 페더러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나달과의 롤랑 가로스 맞대결에서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서는 역대 최강의 선수로 꼽힌다. 롤랑 가로스에서 14회 우승했으며 그 외 클레이 코트 대회 우승은 셀 수조차 없으며 롤랑 가로스의 통산 성적은 통산 112승 4패로 승률이 무려 96.55%이다. 모든 클레이 코트 통산 성적은 479승 49패로 승률 90.72%로 독보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다. 보통 스포츠에서 역대 최강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가 달리면 반박이 나올 만도 한데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의 경기력과 커리어가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이며 한동안은 이 기록은 깨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 최고의 경쟁자인 로저 페더러는 어떠한가? 페더러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모든 플레이에 능한 올라운더로 분류된다. 올라운더가 어떻게 보면 서브 앤 발리나 베이스 라이너와 비교할 때 특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데, 페더러는 테니스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모든 플레이의 수준이 최상위에 있다. 특히 원백의 이점에서 오는 백핸드 슬라이스와 드롭샷은 최고 수준이었다. 또한 서브를 구사할 때 토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페이크를 걸고 서브 구질 또한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서브의 정확성 또한 굉장히 높고 로케이션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인 서브 중 하나로 꼽힌다. 백핸드나 슬라이스나 공을 치기 전 백스윙이 같아 페이크 걸기에 매우 유리하다.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도 황제다워서 잘 풀리는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를 많이 뛰게 하고 그 자신은 시종일관 정적인 운동량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을 공략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유독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에겐 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클레이 코트의 특성 때문이다. 5살이 많은 페더러가 이미 상위 포지션에 있을 때 라파엘 나달이 그의 플레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페더러의 기세를 꺾는 비책을 만들어낸다. 공략의 핵심은 바로 높이 튀는 포핸드를 페더러의 백핸드 위치에 찔러 넣는 것이다. 나달은 경기 내내 페더러의 백핸드 쪽으로 집요하게 포핸드 탑스핀을 찔러 넣었다. 공에 걸린 탑스핀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운드도 높게 형성되는데 한 손 백핸드는 기본적으로 스윙의 궤적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높은 공을 대처하기 어렵다. 게다가 나달의 포핸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걸 백핸드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실책을 양산하며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나달은 체력도 좋다 보니 미칠 듯한 운동량으로
페더러가 코트 구석구석을 찔러도 기어이 따라가서 받아내는 엄청난 수비력을 보였다. 페더러는 전성기 시절에 이러한 나달의 전술에 별다른 해법을 제시 못했다. 이것이 나달에 대한 클레이 코트 상대 전적의 큰 열쇠로 이어졌고 결국 상대 전적 40전 16승 24패, 그랜드 슬램 전적 4승 10패로 크게 밀리게 된 것이다. 클레이 코트의 공의 바운드가 느리고 높게 튀어오르는 특성과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나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것이 나달의 헤비 탑스핀 포핸드와 맞나 상위 포지션에 있던 페더러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종종 하드코트나 인조잔디 코트에서 활동하던 동호인이 대회나 다른 이유로 클레이 코트를 만났을 때 소위 적응이 어려워 게임에 지는 경우가 속출한다. 동호인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주 작은 특성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다룬 것처럼 클레이 코트는 속도가 줄어들고 반면 크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평소 포핸드가 자신 있던 사람이 클레이 코트에서 쉽게 결정구가 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평상시에 꽤 자신 있던 서브가 상대방이 잘 받아내고 느려진 것 같아 더 힘을 주다 보면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다 게임을 망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작아 보이는 코트의 특성에서 오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페더러는 나달에게 있어 클레이 코트의 특성을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대부분이 인조잔디로 코트가 형성되는 것 같다. 정확히는 흙이 깔린 카페트 코트라 볼 수 있다. 관리가 쉬워 대부분 이 코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코트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물론 선수들처럼 투어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별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일반적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면 변화된 코트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까? 평소 인조잔디에서 게임을 하던 동호인은 클레이 코트에서 대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조건 단 하루라도 클레이 코트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속도가 줄어들고 튀어오르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을 끝까지 보는 게 무척 중요하다. 가능한 바운드된 공과 가까이서 리턴을 해야 한다. 또한 불규칙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끝까지 공을 보며 여유롭게 히팅 동작을 가져가야 한다. 인조 잔디보단 결정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보단 연결구에 신경을 쓰는 게 유리하다. 더 랠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스스로 무너지지는 말자는 심리로 임하는 게 최선이다. 코트마다 달라지는 공의 구질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곧 테니스의 매력이며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운동이다 보니 더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코트마다 달라지는 게 많다. 프로 선수들은 알다시피 신발도 달라져야 하고 라켓의 텐션도 달라져야 하고 평소의 히팅 동작 시 무릎의 높이도 달라져야 하고 등등 코트마다 달라지는 게 많다. 우리 동호인들은 프로 선수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해 보려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테니스를 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테니스에도 분명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오늘도 공감의 구독이라는 서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